안녕하세요. 임팩트TV의 M4. 임팩트TV의 스캇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프로젝트는 지난번 열기가 뜨거웠던 프로젝트 경매로 서울의 내 집 마련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부랴부랴 프로젝트 2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 검색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물건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괜찮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선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서울 거주 희망자여야 합니다. 왜 서울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으로 출퇴근 때문에 서울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기도에서 출퇴근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취지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주택자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세의 서름을 이제는 탈출하셔야 할 때입니다. 전세는 호구다 라는 말이 있듯이 호구가 되는 길을 피하기 위해선 말이죠. 물론 똘똘한 한 채로 세금 혜택 받으면서 본인이 전세 사는 분에게는 전세 제도가 호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건물주가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분들에게는 호구 오브 호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전세 세입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 전세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자가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선정한 물건의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역시 서울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는 충분히 같은 금액대에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집값의 등락에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항상 앞서 있던 서울 물건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목적이 자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 목적이 수익률인 경우에는 지방의 물건이 더 매력적일 때가 많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빌라의 경우 10년 이내 준신축이어야 나도 살기 좋고 매도 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물론 주거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경매를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같은 물건이 있다면 권리 하자를 통해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경매의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자금의 운영 범위 내에서 물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럼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100943번이고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2일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55 은빛 아파트 107동 10층 1003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르고 고른 2억이 안 되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대지권은 약 6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약 12평 정도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이고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채권자는 SB 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 외 1명이고요. 감정가는 2억 3,500만 원인데 1회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8,8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네, 다음은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가격의 감정 시점이 2019년 2월이고요. 1998년에 보존 등기된 약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15층 건물 중 10층 로얄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이 1개이고 거실 겸 방 1개, 화장실 1개, 발코니와 창고가 있습니다. 중고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중심 주거지역으로 각종 근린 생활시설, 학교, 관공서 등이 있어 입지는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이 인접하고 있어 교통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인데요.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인 분이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명도를 해야 한다면 소유자분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 3개월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등기부 현황입니다. 2006년 4월 현재 소유자분에게 증여된 물건이고 10년 후인 2016년 8월에 근저당 설정을 교보생명보험에서 설정했습니다. 설정 금액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 후순위로 SB 자산관리 대부에 100만 원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SB 자산관리 대부에서 청구액을 높게 신청했지만 근저당 권리 이외에는 말소되는 권리이므로 입찰 시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 중에 대지권의 목적인 1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 등기부에 표시된 부분인데 지하철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으로 낙찰받는 물건의 소유권 행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항이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건물 정보 및 현장 조사 내용입니다. 상계 은빛 아파트는 10개 동 1415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고층 15층이고요. 주차 대수는 781대로 가구당 0.5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이제 구축 아파트는 주차 대수가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에 롯데백화점, 세이브존, 2001 아울렛 등 쇼핑센터와 수락초, 수락중, 수락고 등 학교 및 병원 의료시설이 근처에 있어 생활환경으로는 양호한 편이네요. 관리비는 현재 2019년 1월부터 5개월간 체납금액이 90만원 정도 되고 현재 8월 인점을 감안하면 15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은 관리실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현장조사 보고서 내용은 현재 점유자가 응답은 없으나 현관 관리가 양호하고 전기, 가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전세가는 1억 5천만 원 전후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실거래가입니다. 최고 2억 6천만 원까지 신고된 게 보이고요. 전세는 최고 1억 6천7백 정도까지 신고된 것 같습니다. 7호선 수락산역이 400여 미터 그리고 1호선 도봉역이 750여 미터로 역세권이고 상계동 아파트의 낙찰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낙찰건은 감정가 100% 원절이네요. 현재 저희가 선정한 물건은 한번 유찰됐으니 낙찰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다음은 상계 은빛 아파트의 외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지만 페인트 칠을 최근에 했는지 깨끗해 보이네요. 내부는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이 1개고 평수가 작다 보니 젊은 층 또는 혼자 사는 분들이 거주하기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유모차가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신혼부부들이 아직은 살만한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그리고 서울에 2억대 아파트가 흔치 않고 거기에 역세권이라면 더욱 어려운 가격이겠죠. 호별 배치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6가구가 한 층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사실상 주거 공간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네요. 발코니는 아마 구축 아파트라 확장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지는 않지만 이 역시도 수요는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네, 방이 좀 적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는 말처럼 계속 올랐었죠. 다음은 지도를 보면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역시 역세권이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지만 초품화다입니다. 상계 은빛 아파트는 단지를 끼고 수락초, 수락중, 수락고가 위치하고 있어서 젊은 엄마들의 워너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 내 2억대 대단지 아파트라는 가격 메리트는 위치와 생활 여건 대비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수락산역뿐만 아니라 1호선 도봉역도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어 교통적인 면에서도 더블 역세권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네요. 네, 좀 더 넓은 지도를 보겠습니다. 약간 서울 북부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반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동부 간선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은 무시하지 못할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을 벗어나 큰 상업지역인 노원역과도 두 정거장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고요. 요즘 뜨고 있는 습세권의 절정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수락산을 등지고 도봉산을 앞에 두고 있는 지역이어서 서울에서 그나마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 중 한 곳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그렇군요. 숲세권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다음은 시세 분석입니다. 아파트는 시세 분석이 빌라에 비해 쉬운 편이에요. 우선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하고 황금성이 좋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파트 하면 호객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과거 시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선 실거래가 체크를 해야 하고요. 전세가율도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아무리 인터넷에 좋은 어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임장을 가야 실제 최근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고요. 스카님은 어떻게 시세 분석하셨나요? 네, 저는 역시 이번에도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호가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거래 사례를 가장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을 자주 이용합니다.
우선 매매효과 체크, 전세효과 체크, 월세효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론은 임장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맞습니다. 입찰일 전에 꼭 저기도 임장을 가보고 싶네요. 임장 가기 전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시면 더 꼼꼼하게 물건을 체크할 수 있으니 권리 분석도 꼼꼼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수익 분석 부탁드려요, 스카님. 네, 수익 분석 말씀드릴게요. 본 물건의 매매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감정가는 2억 3,500만 원이었고요. 아무래도 현재 매매 가격보다는 높은 감정가라 한번 유찰된 것 같네요. 최저가는 1억 8,800만 원이고요. 개인 기준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실입주금은 최저가 기준 약 6,3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고요. 현재 전세 시세는 1억 5천만 원 선, 그리고 현재 월세 시세는 1000에 60 정도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단기 시세 차익은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63%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갭 투자는 전세가율이 낮아 오히려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대출이자는 42만 원 선에 60만 원의 월세를 빼보면 보증금으로 투자 금액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이자를 커버할 정도의 수익이 생겨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생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 부담이 없는 법인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월세를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엠포님은 수익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가로 사는 분들에게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이러니하지만 저희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수익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리스크를 줄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생각을 하고 그 경매에 들어가는 것은 마인드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집에 살 수도 있고 월세 수익을 올리면서 집을 두 채 보유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있는 집보다 다른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이름에 걸맞게 서울 거주 희망자를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 대신 경매로 갈아탈 만한 물건이었고요. 역시 바로 매도 시 수익 실현이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월세를 놓았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가능한 지역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신축 빌라도 추천하지만 단지 조성이나 입지 면에서는 아파트는 역시 아파트라는 점 정리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서울의 내 집 마련 프로젝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물건도 직접 임장이나 입찰을 가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는 임팩트 T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임팩트 TV의 M4 임팩트 TV의 스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